이 교수님 한의학 융합연구정보센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훌륭하지 영광입니다. 않습니다. 예, 교수님, 굉장히 이른 시기에 남들은 생각도 못했던 시기에 일찍 유학을 결심하셨습니다. 어떻게 미국 유학을 가시게 되셨나요? 저는 처음 화가를 나왔어요. 화가를 나오자마자 군인에 갔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갈 사람이 군인에 갔구나. 또 대학교 다닐 때 유교 사병 중에 미국 유학을 하고 싶었는데도 못 가고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59년에 마침 어느 대학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예, 교수님 연구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으셨을 때는 언제신가요? 내가 연구를 한 내 결과가 우리가 하는 그 학문에 큰 기여를 한다.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잔노원작이 기쁘거든. 네, 그때 보람을 느낍니다. 교수님께서 그동안 정말 수많은 연구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연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과학자라 그러면 새로운 연구를 한다. 이렇게 보통 다 알고 계시는데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간 공부를 해야 되고 뭐가 새로운 지식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저는 일생 연구에서 남의 연구를 따라서 남이 이런 걸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런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했다. 그게 뭐 굉장한 좋다 나쁘다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제가 한 연구는 전부 새로운 거. 남들이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조금 딴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시초부터 남이 생각을 잘 못 해본 거 그런 거 막 자꾸 고르게 되네요. 왜 이런 연구를 해야 됐느냐? 나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재미있다. 그때마다 뉴 아이디어가 생기고 뉴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대로 했다가 또 좀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꿔서 또 하고 제가 일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것은 여러분들 요즘 하는 임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라고 항체를 사용해서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물질, 효소라든가 이걸로 요즘 그냥 학생들에서부터 모든 과학자가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안티바디 디펜던트 임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그거를 1967년부터 또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체가 없어서 안티바디가 없어서 못한 걸 내가 발견을 해서 브레인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효소들 거의 다 전부 제가 분리를 해가지고 그게 항체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전체 제가 공급을 했거든. 근데 그거로서 지금 파킨슨 병에서 도파민 뉴런이 어떻게 된다. 지금 다 그 항체를 사용해서 봄으로써 세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몇 개가 살아있느냐, 그걸 알 수 있죠. 도파민 뉴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딴 거, 우리가 하는 거,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거기서 나오는 그런 항체는 거의 다 제가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했다가 그건 10년간 존쳐서 했어요. 근데 그거로서만 전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체를 사용해서 다들 임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하고 있을 때 저는 항체를 사용을 해서 얼마만큼 그 효소의 양이 바뀌었다, 줄었다, 많아졌다. 그걸 계속해서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한
1975년, 80년 그때까지 거의 제가 한 일인데 그때 논문이 한 200개 이상 확 쏟아져 나왔어요. 그게 제가 하나 프라우드한 거, 제일 참 잘했다는 거 여기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니 왜 내 세포가 죽는가? 내 안에 마이크로그리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은 세포를 잡아먹는 그러한 그리아셀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단지 죽은 세포만 잡아먹는 건 아니고 그 자체가 살은 세포도 잡아먹을 수도 있다. 그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것은 그 잡아먹을 때 그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인터루컨 1에서부터 시작해가 쭉 있는데 그 다음은 아이노스라고 NOS도 거기서 나오고 또는 그 이외에 세포를 해롭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재래학자들이 그게 그냥 무지무지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NIH에 저 그란트를 신청했는데 완전히 깎아버렸어요. 완전 제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주장해오는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운 연구를 시작을 하면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를 물리치고 내 제자들이 또 계속해서 발표를 하니까 그래 지금 저 플로리다에 있는 김윤선 박사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하는 조병필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그 논문을 내고 또 일본 제자가 있는데 또 일본에 돌아와서 또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한 3, 4년간 계속해서 논문을 내니까 딴 사람들도 그게 따라서 이게 맞다. 그래가지고 한 4, 5년을 끄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마이크로그리아라는 것은 죽은 세포를 잡아먹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 그 자체에서 그 고질된 염증을 만드는 효소를 자꾸 내놓는다. 그게 이제 알려져서 그때나 반대하던 사람이 다 거의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학문이 막 생겨나갔거든. 그래서 그때 때를 맞춰서 셀룰라 시네센트 노화된 세포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옛날에는 노화된 세포는 늙었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노화된 세포들에서부터 나쁜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더 세포를 많이 죽이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캔서 또는 요즘 다이아비티스 그리고 우리가 메모리 로스 그러니까 노인성 건망증 이러한 문제의 근본이 인플라메이션을 만드는 것이 그것을 유도를 한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내 후배들이 그걸 좀 따라서 해줬으면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마 일생에서 한 2번째 아니면 3번째로 제가 제일 흥분을 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이론은 뭐 여러 가지 서포팅되는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은 질환 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 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퇴행성 뇌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통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하나의 통합된 병인을 제시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서 그렇습니다. 바라보시는 연구의 중요성이나 어떤 가치 같은 것들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과거 50년 동안 이 두뇌의 신경세포가 어떻게 해서 활발해지고 어떻게 해서
우둔해지고 또 어떻게 해서 죽어버리는가 그게만 신경을 쓰고 왔는데 원체 저는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암으로 그 암을 치료하고 싶은데 나는 그런 내 일생에서 암 연구를 못 해봤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저는 암의 문을 찾고 있어서 암이라는 것은 세포 하나가 100개가 됐다가 100개가 1000개가 됨으로써 암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경세포는 우리 어머니가 주는 그 신경을 받아가지고 일생 내내 하나 신경이면 하나 신경이 우리 생명을 죽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스트 마이토틱 셀 그러니까 마이토시스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세포다. 그렇죠? 그런데 캔서셀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게 캔서셀, 그 정반대죠. 나는 세포를 한 번 세상에 나타났을 때 가지고 나오는 세포로서 일생은 죽는 세포만 연구를 했는데 하나 세포가 갑자기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는 캔서 세포 그거하고 항상 대조해서 보는 것이 나의 하나의 취미가 됐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참 공통성이 있어요. 우리가 세포가 100개로 되는가 하고 하나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떤 현상이 또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현상이 어딘지 모르게 반대면서도 똑같게 가는 아니면 평행하다 그럴까요? 참 신기한 우리 생명의 현상입니다. 요 한 4, 5년에 갑자기 확 하고 세계 과학 에이징 그러니까 노화되는 세포의 중심이 되어 있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캔서, 암 연구를 하다가 나오는 결과입니다. 요즘 그게 아니다. 하나 남은 그 현상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캔서를 하든 뇌신경을 하든 어딘지 공통적인 우리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뭔가 그렇게 따지게 됐어요. 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당뇨병, 그 다음은 캔서, 그 다음은 이쪽에 와서 이 카디오 마이오파시, 메모리 로스, 그 다음은 이쪽에 와서 사코피니아고 오스티오포로시스 이런데 다 관련이 돼 있다.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생기는 병이 여러 수백 가지가 있는,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럼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을 없애면 그 노화 병들이 많이 나은가? 저는 다 낫는다고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많은 병들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노화 현상의 중심이 되는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그거를 계속해서 좀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리타이어해서 실험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 후배라든가 나 제자가 지금 한국에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연구 좀 해보라. 그래서 저는 포교를 하러 왔습니다. 예. 교수님 연구 얘기를 하실 때 굉장히 눈이 빛나시는 것 같아요. 언제 빛났는데? 네, 평생 그렇게 연구에 몰입하시고 매진하시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내 개인의 성격이겠죠. 저는 일을 시작하면 꼭 휘바람을 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보통 때는 조용하게 그냥 실험실에 앉아서 치다가 뭐를 기구로 들고 일하면 노래가 나와요. 그만큼 즐겁습니다. 학문을 그만큼 열중을 하면서 좋아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걸어오신 길 자체가 후학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자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연구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예. 네.
오늘 아침에 저를 찾아온 우리 나의 옛날 제자, 지금 건국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제가 충고를 하나 했어요. 남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지 말라. 그건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다. 남이 하는 걸로 보고 그거 이거 참 재밌다 싶으면 그거하고 유사한 것을 더 재밌는 걸 하라. 더 하나 위에 올라가. 그래야 과학이라는 것은 진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혼자서 100명의 과학자를 다스리면서 실험이 하는 게 아니잖냐. 그래서 한 학생 20~30명하고 일하는 사람 한 38명이 모아서 연구를 하려면 좀 색다르고 남이 욕을 하고 있으면 그것부터 한 단계 위에 있는 실험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그게 대학원 학생 시대 때부터 아니면 이제 막 박사를 얻어서 자기 혼자서 독립적인 리서치를 시작할 때부터 항상 나는 새로운 거 목적을 세워놓고 이미 발표된 그런 사실을 기초로 해서 더 한 가지 그 위에 있는 실험을 언제든지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과학계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가 이번에 6년인가 7년 만에 왔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이. 오직 6년에 물론 건물도 좋아졌지만 사람들의 생활이 좀 부유해진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자기 하는 일에 충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발달한 거와 마찬가지인데 과학도요. 요즘 한국에서 하는 과학들이 옛날과 같이 엉터리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는 게 적어지고 다 얘기를 해보면 자기 하는 과학에 뚜렷이 목표가 있고 앞으로 몇 년간만 좀 더 정부에서 응원을 많이 해줘서 근데 응원을 똑같은 일을 또 하는데 또 도와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과학, 새로운 지식 그리고 너무 금전적으로 리서치를 금전적으로 또는 내가 만드는 물질이 이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데 그게 물질적인 공헌만 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고 그렇게만 좀 부탁을 드리면 좋겠어요. 예, 짧은 인터뷰 안에 교수님의 모든 아름다운 생각과 그동안의 열정과 이런 걸 담기에 너무 부족했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